챕터 1 용접 일반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의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용접의 원리가 있겠는데요.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체나 재료의 접합 부분을 냉간, 반용융 또는 용융 상태로 만들어 직접 접합하거나 접합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체 사이에 용용된 용가제를 첨가하여 간접적으로 접합하는 기술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냉간한다는 것, 혹은 용융 상태로 만든다는 것, 혹은 용가제를 첨가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는 그 용접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반용융 또는 용융 상태로 만들어서 접합하는 방법, 융접이고, 그리고 냉간 하는 방법, 즉 마찰력을 이용해서 두 개의 모재를 접합하는 방법, 압접이 되겠고요. 용가제를 첨가하는 방법, 납땜, 이렇게 용접의 종류, 융접, 압접, 납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정의를 보고 우리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접합의 분류에는 기계적 접합과 야금적 접합이 있는데요. 보통 기계적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를 잇는다든지 리벳을 잇는다든지 코터를 이용해서 잇는다든지 리벳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계 접합이 되고요. 야금적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융접과 납땜, 압접과 같은 용접을 야금적 접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참고 부분을 보시면 용접 자세도 나와 있는데요. 이 용접하는 자세는 굉장히 다양한데 아래다 놓고 아래를 보면서 용접을 하는 자세인 아래 보기 자세, F로 표기를 하고요. 수직 자세, 버티칼이라고 해서 V로 표시를 합니다. 수평 자세는 호리진이라고 해서 H로 표기를 하고요. 위보기 자세, 오버헤드라고 해서 O로 표기를 합니다. 혹은 전자세, 올 포지션 해서 AP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에 대한 내용 간혹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참고 부분을 다시 보시면 용접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용융 상태에서 접합하는 방법인 융접, 그리고 가열한 접합부에 기계적 압력을 가해서 용접하는 방법인 압접, 그리고 접합하는 금속을 용융시키지 않고 모재보다 용융점이 낮은 용가제를 금속 사이에 첨가해서 접합하는 방법인 납땜, 이렇게 용접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의 특징으로는 우선 작업 공정이 단축되고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료 두께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밀, 수밀, 유밀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음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수명이 향상되고 이종 재료,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재료도 접합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복잡한 구조물 제작이 쉽다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접은 고온으로 접합이 되게 됩니다. 그 재질의 변형이 생기고요. 잔류 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저온 치성이 생길 우려도 있고요. 여기서 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취성이라고도 하고요. 매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온에서 깨지는 성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품질 검사가 곤란하고 변형과 수축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용접사에 용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량에 따라 용접부의 품질이 좌우된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이 우선 어렵고요. 고수가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용접의 기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품질이 좌우가 된다. 이로 인해서 용접이 굉장히 어렵고 용접하시는 분들의 보수가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용접 열원입니다. 용접 열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접의 종류인 융접과 압접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의 가장 대표적인 용접인 피복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 그리고 압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마찰 압접과 초음파 용접 등이 있겠습니다. 가스 에너지를 보면 우선 가연성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쉽게 연소가 가능한 그런 가스가 되겠고요. 이 가연성 가스에는 수소나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이 있겠습니다. 조연성 가스에는 스스로 연소하진 않으나 그 연소를 돕는 그런 가스가 되겠는데요. 자체적으로 연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조연성 가스에는 산소나 공기, 그리고 이산화질소 등이 있겠습니다.
용접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우선 크게 용접과 앞접, 납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로 용접으로는 모재와 용가제를 둘 다 용융시키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크 용접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피복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전기 용접이죠. 스터드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탄산가스 아크 용접, 플러스 가스 아크 용접 등도 있습니다. 가스 용접으로는 산소 아스트렌 용접, 공기 아스트렌 용접, 그리고 산소 수소를 결합한 가스를 사용하는 산소 수소 용접도 있습니다. 특수 용접으로는 이렇게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나 전자빔 용접, 테레민 용접 이런 것들이 용접에 해당하는 용접들이었고요. 용접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접도 있는데요. 이 용접보다는 이 앞접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앞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초음파 용접이 있고요. 이 초음파 용접이 용접인지 앞접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용접에는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겹치기 용접으로는 그 점 용접, 신 용접,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맞대기 용접으로는 플래시 맞대기, 업셋 맞대기, 퍼커션, 버트심, 포일심 용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 용접이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 겹치기 용접인지 맞대기 용접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접들은 이음 지점을 가열해 수성 변형을 유도하는 그런 용접 방법이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납땜이라고 하는 것은 모재는 없습니다. 용가제만을 용융해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용가제라고 하는 것은 이 열원에 의해서 용착 금속이 되는 금속으로서 금속 결합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용하는 금속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땜은 모재가 용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가제만 용용돼서 접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 맞으면 납땜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 납땜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연납댐과 경납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납댐과 경납댐을 구분하는 용융점은 몇 도인가? 그게 450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납댐을 하려면 용융점이 모재보다 낮아야 되고요. 450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경납댐으로 구분을 합니다. 450도 이하에서 실행이 된다면 이것은 연납댐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납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납댐을 연납댐이라고 하는데요. 연납댐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성이 높고 전기 전달을 잘 되는 그런 납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기판을 납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연납댐이 되겠습니다. 경납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열성이 높은 곳에 사용되는 납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열성을 요구하는 파이프나 압력 용기를 납땜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납땜은 우선 연납댐과 경납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구분하는 기준은 450도로 구분을 한다. 450도 이상에서 납땜을 하게 되면 경납댐으로 구분을 하고, 450도 이하에서 납땜을 하면 연납댐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연납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납땜이 연납댐이고, 파이프나 압력 용기를 납땜하는 것이 경납댐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접의 용도입니다. 각종 구조물, 운반기계, 가정용품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요.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 있는 두 개의 금속 재료를 용접, 앞접, 납땜으로 분류해서 접합하는 방법, 이것이 용접이죠. 용접은 우리가 기계적인 접합법과 야금적 접합법 중에 야금적 접합법에 해당했었죠. 그 답은 4번이고요. 기계적 접합법에는 볼트 이음이나 리벳 이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접의 특징으로는 우선 복잡한 구조물 제작에 쉽다는 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선택지고요. 기밀, 수밀, 유밀성이 굉장히 좋죠.
변형의 우려가 없어 시공이 용이하다. 자, 우리가 용접의 안 좋은 단점으로 재질의 변형 및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변형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3번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용접의 가장 큰 단점으로 용접사 기량에 따라서, 용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용접부의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거. 이것이 용접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